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실패한 고가 콘도 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일반 콘도 다 합쳐서 실패한 콘도 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섹터별로 나눠서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뭉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고가부터 얘기를 해야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 보태서 일반 콘도까지 다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몇 주간 이제 토요일 날 고가 콘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 또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콘도를 사시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고 그냥 내가 가서 샀다 그랬을 때 이러한 리스크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상들에 제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가서 사시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예전에는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그냥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가서 사세요.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그 리스크는 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영상을 올린 사람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방콕에 오래 살았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제 고객들밖에 없습니다. 방콕에 사시는 분도 제 고객들 외에는 아예 안 만나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도 해봤고 지금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국 사람 저도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일이잖아요, 일.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면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정치인을 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가,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가, 전 그것만 보거든요. 그거 없이 일하는 사람이 전 진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것 이런 거 체크해서 투자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여러분들이 이 콘도 보고 싶다, 저 콘도 보고 싶다, 콘도 구경이나 시켜주고 그리고 아는 거 없으면서 거기에다가 포장해서 팔고 그러면 돈 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오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방콕에 와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돈이 우선일 때가 꽤 있었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에이전트하고 거래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에이전트하고 거래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잘된 거래인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복기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실패한 콘도 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고 나서 생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손해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 접근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콘도 보러 다니는 거 아무짝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길이에요. 콘도 100개 보면 그 여러분들을 망치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시면 아예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했을 때 생긴 문제는 모르고 넘어갑니다. 왜?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생기는지 몰라요. 리스크가 생기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일반 콘도로 가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한테 이거 표를 제가 시키거든요.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힘들게. AI한테 시키는데 AI한테 시키면 쓸데없는 내용을 넣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약을 해도 쓸데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증금 하락위험 이거 제가 넣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밑에 사족을 막 넣어요. 야, 그 내용 다 틀렸어. 그 내용 빼.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인식한 거에서 계속 바꿔요. 그래서 아예 다 머릿속으로 지우라고 하고 새로 만들거든요. 그래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하락 위험 있잖아요. 요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증금하고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20억일 때 4%면 8천만 원이고요. 2억일 때 10%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8천만 원과 2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 퍼센테이지가 더 높지 않습니까? 비중은 더 높아요. 근데 금액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요, 항상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고가 콘도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판매를 하는 주체가 점점 건설사가 아니라 외부 분양회사, 그러니까 마스터 에이전트가 판매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자, 제가 최근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건설사 판매 팀장이 있어요. 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건설사 콘도를 봤는데 콘도는 굉장히 좋더라. 그런데 외부 분양회사가 판매를 해서 판매를 안 한다. 그랬더니 걔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마스터 에이전트가 판매를 하는지. 근데 거기 자기가 알기로는 태국인 커트하고 외국인 커트 전부 다 걔네가 팔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만 바트 하는데 라고 우리 가정을 하면 걔네가 팔 때는 15만 바트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건설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처음부터 다 높아요. 처음부터 기본 가격이 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저처럼 얘기를 안 해주면요. 모릅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고가 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국 사람 못 믿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태국인 에이전트 잡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국인 에이전트가요. 아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코프 가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에이전트들 있거든요. 판매하는 애들. 걔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큰 부동산 체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뒤에 보면 리크루팅 보세요. 65% 줄 테니까 교육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얼마짜리 보여달라고 하면 그 콘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 버는 겁니다. 그게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마저씨 싫으면 고마저씨보다 더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다 설명해 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건설사가 직접 판매를 했을 때 30만 바트가 이 지역 기본 평균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외부 회사는 40만 바트부터 50만 바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체크를 못 하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속이라고 우리 가정을 하면 아속에 콘도가 많이 공급됩니까? 아니에요. 한 5년에 한 번씩 공급돼요. 5년에 한 채 정도 공급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 시점에 어느 금액을 가지고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속 하나 보고 프롬퐁 하나 보고 통로 하나 보고 그 시기에 나와 있던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별 콘도 가격만 체크하는 거지 그 전에 가격이 얼마였고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체킹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가 팔 때. 앞에는 제가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를 동시에 팔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고 만약에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커터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팔고 태국인 커터는 건설사 판매팀이 판다.
왜? 마스터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는 외국인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건설사의 판매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적거나 또 고객이 많지 않아서 DB가 없거나 또 각 나라 현지에 판매망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마스터 에이전트한테 돈 받고 판매권 주고 그 마스터 에이전트가 1년 동안 파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이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된 가격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태국인 커터와 외국인 커터의 판매 주체 분리 때문에 커터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 커터 간 가격 차이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터 간 가격 차이가 이렇게 2억일 때 10% 나면요. 이게 금액이 많아 보여도요. 요 정도는 회복이 엄청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500 정도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 5년에서 6년 후에 콘도를 판다라고 했을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1,500만 원 정도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가 콘도가 10% 차이가 났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면 20억이면 2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걸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건설사가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가 콘도인 경우에는요.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특수한 경우 난다라고 하면 1%, 2%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가니까 함부로 10%까지 올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4%에서 6%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잖아요. 만약에 6% 차이 나면 1억 2천이 차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쌓입니다. 어떻게 쌓이느냐? 자, 첫 번째로 건설사 가격보다, 그러니까 건설사 가격이 지역 평균가일 때 만약에 지역 평균가보다 10만 바트 비싸게 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보여준 콘도 중에 제가 그 콘도를 촬영하면서 건설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건설사 직원을 만나거든요. 근데 거기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판매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한 20억 정도 하냐 그랬더니 비슷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더니 분명히 저한테 얼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가격표를 받아봤거든요. 한 10억이 비싸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격과 마스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처음에 나왔던 가격 있잖아요. 그 건설사가 얘기했던 가격. 그 가격도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지 30만 바트인데서 40만 바트 사면 10만 바트 비싸게 사죠. 자, 우리가 비싼 콘도니까 100스퀘어미터라고 합시다. 더 크지만. 자, 100스퀘어미터만 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10밀리언 바트예요. 거의 5억 가까이 됩니다. 뭐 4억 6천, 4억 7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쿼터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냥 작게 4%만 차이가 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우리가 20억일 때 4%면 얼마입니까? 아까 8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앞에 4억 6천, 7천에서 8천만 원 들어가면 한 5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5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사인하는 순간 리스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사인을 하는 순간 이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가 콘도를 사면 이걸 임대 놓기 위해서 거의 사질 않아요. 자본 보존용으로 사거든요. 자, 여기서 자본 보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기 싫고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싫어서 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요. 대신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5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얼마짜리 샀는데? 20억짜리 샀는데. 맞잖아요. 100제곱미터인데 예를 들어 30만 밭이면요. 30밀리언이에요. 15억도 안 돼. 근데 40밀리언 거의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콘도 내에서 커터강 가격 차이까지 나.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 고가 콘도들은 앞에 얘기했듯이 건설사가 직접 팔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팔았다. 근데 쿼터한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하냐? 지역 평균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가에만 적용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저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고가 콘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콘도 가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왜 일반적인 콘도를 뒤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체크할 게 더 많아요. 고가 콘도보다. 그래서 얘기를 해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지방 콘도도 요 내용으로 얘기하면 쉬워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